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벌써 1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대학 진학에 관한 재정 보조 문제라든가 세법의 변동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좋은 논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월이나 10월 달이 되면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신입생을 둔 자녀들, 정말 12학년들 굉장히 고심이 많죠. 이제 우리가 조기 전형도 해야 되고 일반 전형도 해야 되고 입학 원서를 작성하느라 또 에세이를 작성하느라 굉장히 바쁠 때인데요. 진학 입학 사정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재정 보조를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전 설계 방안에 관해서 오늘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지난 시간에는 학자금 재정 보조의 검토 기준, 그래서 어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점을 놓치신 분들은 우리가 KTN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우리가 현재 부모님들이 전부 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당시만 해도 우리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만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베이비 부머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또 미국의 민주당의 이민 정책의 개방을 통해서 워낙 많은 인구 증가가 늘어나게 됐죠. 지금 미국이 거의 2억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300만 명 이상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참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대학 입학 사정에서 나타나는 특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의 등록 인원수, 그러니까 정원은 그렇게 크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 클래스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파이어 코드, 그러니까 소방 코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정원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클래스를 우리가 클로즈 시켜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대학에서는 함부로 정원을 늘리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금년도에 일어났던 우리가 2018년, 19년에 입학 사정에 대해서 합격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늘어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잠깐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보면 우리 금년 가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Class of 2022라고 우리가 보죠. 2022년에 우리가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뉴욕 대학에서 발표하기는 75,307명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사상 최대로 어플라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합격률 자체가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8%에서 작년에, 금년에는 19%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마다 입학 합격률이 늘어난 대학이 없습니다. 전부 다 3분의 1 정도씩 대부분이 줄어들었는데요. 브라운 대학에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니까 35,368명의 학생들이 어플라이를 했다고 그러죠. 8%가 늘었다는 건데, 이렇게 상위권의 학교로 갈수록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8%가 늘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있는 대학들이 20%, 30% 늘어난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8% 늘어났다고 하지만 NYU에서는 28%에서 9%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9% 차이가 나는데 28% 중에 9%는 거의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 준 만큼
브라운에는 또 8%가 늘어났다. 그럼 거의 8, 9%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 입학 사정에 관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NYU가 지금 작년에 28%에서 현재 우리가 19%로 우리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버스턴 칼리지 같은 경우는 32%에서 27%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나죠. 10%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율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엄청난 경쟁이 있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6%에서 지금 5.49%로 떨어졌다는 것도 이 지원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단 1%만 늘어나도 수천 명이 늘어난 거니까 굉장히 우리가 큰 차이를 볼 수 있겠다고 보겠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많은 아시안 부모님들께서 이런 아이비급이나 좋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 입학 사정에 차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거의 SAT도 만점 맞고 AP 스코어도 거의 5점으로 유지를 해도 어떻게 이런 아이비에 떨어지느냐. 반면에 뭐 미시시피라든가 뭐 테네시라든가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그거보다 못한 학생들이 어떻게 아이비를 다 붙느냐 하고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학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 각 지역별로 비슷하게 뽑아줘야 되는 형평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하와이에 있는 코나 아일랜드 같은 데는 AP 코र्스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열방대학에 가서 한번 이 재정과 진학에 대한 그 선교사님들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SAT 스코어가 1320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AP 코र्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여기 우리가 있는 뭐 애틀란타라든가 캘리포니아나 뭐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학생들과 견주어서 당연히 주립대도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만약에 A라는 지역에서 10명을 뽑아야 되고 B라는 주에서 10명을 뽑아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에버리지 스코어가 1500이 넘고 SAT가 GPA도 엄청 높고 여기는 1450도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형평성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정 보조를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대학에서 그 입학 원서를 셀렉트하는 방법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텍소노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텍소노미의 주요 요소는 우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했을 때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람이 다 고를 수가 없습니다. UC 버클리가 금년에 8만 5천 명 이상이 지원을 했지만 입학사정관 한 명이 하루에 18개에서 23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1차 사정, 2차 사정, 3차 사정까지 우리가 갔을 때 하물며 8분에서 12분 이상을 소요하기가 힘듭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 리뷰하는데. 그런데 그 시즌 동안에 검토할 수 있는 게 2만 5천 개 미만이라면 8만 5천 명이 어플라이를 했을 때 나머지 6만 명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셀렉트가 되지 않은 거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이 제출해주는 모든 내용을 점수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GPA가 있는데 뭐 3.7에서 3.84 사이면 9점을 주고 아니 그 이상이면 10점을 주고 하는 식으로 AP나 IB 코र्스를 5개 이상 들었으면 뭐 7점을 준다든가 코어 과목을 5개 이상 들었으면 1년에 뭐 5점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점수화돼서 바뀝니다. 또한 근데 우리가 성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전인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거를 실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 사정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들 수 있겠는데요. Non-Academic Achievement Rating을 우리가 한번 바로 보자면 인터내셔널이나 내셔널 그런 글로벌 레벨에서 어치먼이 우리가 4개 이상이 됐을 때는 5점을 할당을 할 수가 있고 스테이시나 리저널 쪽에 3개 이상이면 우리가 4점을 할당하고 significant area에 2개 이상. significant area가 뭡니까?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얼마나 분석할 수 하면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자기가 클럽을 만들었다고 해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치먼이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일부러 쇼맨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치먼이 클리어 에비던스가 있을 때 퍼스널 퀄리피케이션 레이팅이 또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성적만 따집니다. 여기서 1점을 말하는 거는 1점 차이에 7천에서 8천 명의 입학 사정에 예를 들어서 그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또한 추천서도 형평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천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팩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마다 원하는 자기 그 대학의 교육 이념과 철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웨이트 팩터를 더 줌으로써 이런 점수가 올 때 그거를 환산을 하겠죠. 우리가 웨이트를 줘서. 그래서 총 된 데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 탑을 잘라서 입학사정관에 테이블에 트레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사항들을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진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도 언어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어치먼을 적게 돼 있고 이게 어느 레벨이냐 카운티 레벨이냐, 뭐 스테이시냐, 뭐 리저널이냐, 내셔널이냐, 인터내셔널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가 10가지를 했지만 5개를 적으라 그랬을 때 어떤 걸 골라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재정보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학 원서를 낼 때 학교 코드를 넣으면 코드가 들어간 학교들마다 이 내용을 다운로드를 하지만 학교끼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보조 신청서인 우리가 연방정부 신청서 FAFSA라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가 들어가면 Need Blind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만 학교 코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학교끼리 선호하는 학생이라고 간주가 됐을 때는 우리 학교가 선호를 하는데 이 학생이 여기도 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른 학교가 우리보다 재정 부조를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그 학생이 우리 학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한 푼이라도 더 꺼내서 오퍼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에 그 전략적인 대학 설치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테크니컬리 더미 코드를 넣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성적만 갖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컨셉에서 사전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의 애플리케이션을 잘 우리가 꾸며 나갈 때 보다 앞선 그 합격률도 동시에 올리면서 재정 보조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안을 강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합격을 하는 거를 바라기 이전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전 설계와 준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에세이를 쓰기 전에 우리가 일반 에세이와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온 에세이는 구체적으로 학생을 알기 위한 겁니까? 알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칼리지 보드에 들어가셔서 The College Application Essay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지만 굉장히 얇죠. 근데 그거를 최소한 3번 이상 숙독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다음 시간은 우리가 또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개인이나 업체별 재정보조 내용과 그 재정보조의 그 상관관계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외에도 개인적인 재정 설계에 관한 중요한 아이템별로 그 특징과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